꼬리곰탕 90회, 내 나이 42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막 알아야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예! 이제 홈그라운드 적응을 좀 마쳤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바뀐 스튜디오, 바뀐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하게 저희가 적응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우리가 좀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고 시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해.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와, 자, 이제 예술인데? 네.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시네요. 영혼 없이 말한 거 아니야? 정말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아무튼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지난 겨울이 참 힘들었어요. 네. 예, 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밝은 소식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이 시 구절처럼 꽃 필 차례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두 귀들 앞에 있습니다. 그 꽃을 피우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식의 꽃 활짝 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곰탕 하나, 둘, 셋, 출발! 생명 경제로의 전환의 저자 자크 아탈리는 팬데믹 위기를 통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한 분야들을 따로 떼어내 생명 경제라고 명명했습니다. 퀴즈의 키워드를 통해 생명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더 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퀴즈 키워드가 다 어려운데? 생명 어렵죠? 경제 아주 소름 끼치죠? 전환 아주 머리 아프죠? 위생 가볼게요. 위생. 그냥 위생부터 위생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예. 요즘 위생이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니까 위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만큼 질병은 물론 전염병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요.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물건이 되었지만 비누는 세계 보건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 관련된 문제 비누, 드리겠습니다. 소프. 피부가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향이 싫어 자신의 피부 상태와 기호를 더해 천연 성분의 비누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꽃이나 과일, 천연 오일 등 다양한 비누를 직접 만드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포항에서는 이것으로 만든 비누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이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덕대게. 모래라고 하지 지금 이 모양으로 모래 하지 않으셨어? 정답 과메기. 오, 굿. 역시 포항하면 과메기. 과메기 비누 정답입니다. 예스. 아주 홈그라운드 적응. 야, 빵빵했어요. 완전 빵빵. 예, 먹을 거 볼까? 정답이면 우리 못 맞춘 적 없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늘은 과메기 비누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요? 진이와 훈이 상품 정답자에게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주성분도 이제 오일이니까 과메기가 기름이 좔좔 나오잖아. 그 세수하다가 배고프면 막 먹나? 과메기. 과메기에다가 다시마에다가 초장 싹 찍어서 그러면 소주 한 10병 들어가죠. 와. 골라볼까? 백신 해보겠습니다. 백신.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병원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병원성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으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이를 통해 미래에 침범하게 될 병원체에 대해 우리 몸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은 영국의 제너가 천연두 예방법인 이른바 종두법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면역 물질을 암소에서 추출한 것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동물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타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난 뒤 배설한 씨앗을 말리고 볶아서 탄생한 커피인 루악 커피는 비싼 커피의 대명사로 불리며 유명해졌는데요. 원두 가격은 400g 기준으로 50만 원을 호가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커피는 블랙 아이보리라는 이름의 커피라고 하는데요. 이 동물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원두로 만든 커피의 가격은 1kg당 약 20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쪽제비. 아이보리가 상하거든요. 상아. 아, 코끼리다. 정답 코끼리. 오케이. 정답입니다. 야, 상훈아. 와, 야, 지금 홈구장 적응 끝나고 그냥 바로 홈런 레이스 그냥 들어갔어요. 아주 손흥민입니다. 야, 아이보리가 상아였어. 야, 쩐다. 와. 코끼리에게 약 33kg의 커피 열매를 먹였을 경우 겨우 1kg의 원두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블랙 아이보리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상훈 씨가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 상아가 영어로 아이보리라는 것을 뜻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라는 게 우와, 정설입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루아 커피는 고양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자, 저희가 지금 두 문제 풀었나요? 아주 쾌속 주행입니다. 오케이. 내가 하나 골라볼게. 네. 디지털과 교육, 긴 걸로 한번 가보자. 오, 디지털과 교육. 예. 생명경제로의 전환에서 저자 자카 아탈리는 한국은 온 국민을 격리하지도 않았고 경제를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다. 학교만이 유일하게 문을 닫은 기관이다. 라고 하면서 온라인과 TV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태블릿 PC가 보급된 것을 두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육.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해롭다며 이 만화의 방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만화의 내용 때문이 아닐까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방송사 퍽스에서 방송 중이며 시트콤과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만화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심슨. 정답입니다. Yes, but 제가 Simpson. 진짜 좋아하는 만화예요. 심슨. 머리 막 이런 네, 맞아요. 노란. 귀엽고. 아, 근데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있나 여기? 심슨 매니아로서 잘 돌려서 잘 까요. 아, 이게 막 사실 모르면 모르고 지나가고 아는 사람들은 하하 얘네 봐라 이렇게 하게 되는. 약간 블랙 코미디이기도 하고. 네. 좀, 아니 저희 세 문제 연속으로 와. 듣고 딱. 과메기, 코끼리, 심슨. 와, 3연타. 이거는 드문 기록이다. 이제 뭐 주제랑 주제로 질문이죠. 가야지. 오케이. 주제 문제 가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카 아탈리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마라 라고 냉정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번의 팬데믹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독감은 겨울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등장할 것이며 이것이 증가해 전염병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비말. 이것이 증가한다고? 이것이 증가해? 팬데믹이란 말을 작년 요맘때는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맞아. 이제는 너무 익숙한 익숙하다. 단어고. 아유 정답이 뭘까? 순간 확 또 우울해졌습니다. 뭔가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것이 증가한다. 이것이 증가해서 팬데믹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생명체인가요? 생명체. 정답 생명체. 아, 모기. 정답입니다. 아, 와 어떻게 바로 또. 모기. 와, 모기가 이거 정말 진짜. 전염병의 주 매개체잖아. 아, 네, 어, 맞아요. 어. 우리 주사기 무조건 일회용이잖아요. 어디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아무리 해도. 근데 모기는 이거 꽂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꽂았던 거, 쥐한테 꽂았던 그러니까. 거, 나한테 꽂았어. 하긴 모기를 박멸시켜야 돼. 진짜 여름철에 너무 짜증나. 모기 가렵냐 근데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드디어 벌써 또 마지막. 어우, 지니와 훈이. 진의 훈.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의학은 물론 소비, 문화 등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구매가 늘어난 품목이 아닌 것은 1. 레스토랑 식사권 2. 의료관리기 3. 온라인 상품권 하나, 둘, 셋. 이거 약간 너무 쉬운 느낌인데요. 뻔한데? 정답
1번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잠시만요. 오프라인 안 가니까. 우와, 야, 색다른 방법이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집콕 생활이 답답한 사람들이 각 도시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를 보면서 방구석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화는 1. 비포 선셋 2. 어바웃 타임 3. 나는 전설이다. 응? 나는 전설이다? 하나, 둘, 셋. 아, 어려워. 나 모르겠는데 나는 전설이다. 정답 3번입니다. 오, 예스. 이런 영화 없죠? 윌 스미스 나오는 아, 있긴 있어요. 인류 멸망 이후를 다룬 영화. 아, 아, 이럴 때 여행 프로 재밌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 정말로. 요즘에.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제시한 우울함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한다. 2. 평소 사지 않던 꽃을 산다. 3.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관람한다. 하나, 둘, 셋. 아, 난 개인적으로 쇼핑이야. 저도요. 어. 정답 2번입니다. 우와. 저희 좀 야, 서울대 동급이야, 우리. 쾌속입니다, 쾌속. 서울대학교 동급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오락, 의료, 대규모 유통, 전자상거래 등 앞으로 성장할 분야를 묶어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스테이 앳 홈 지수 2. 투게더 홈 지수 3번 스위트 홈 지수. 하나, 둘, 셋. 아, 왠지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정답 1번입니다. 우와. 와. 야, 우리 지금 다 맞췄다. 다 맞췄습니다. 끝난다. 우리 1, 2, 3, 4번 완전 빠르게 맞춘 거 알죠? 그리고 네. 대결 진영훈이 다 맞춘 거 알죠? 이것까지 하면 올타임 퍼펙트입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소비가 전염병 확산이 누그러짐에 따라 소비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것은 1. 폭발 소비 2. 보복 소비 3. 복수 소비. 2, 3번 중에 하나인 것 하나, 같은데. 둘, 셋. 진짜 모르겠다, 제발. 나도. 복수는 그냥 지어내신 것 같아. 보복이라서. 네. 정답 2번입니다. 오늘 역대급이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과메기 비누야? 아, 이거 PPL이에요? 뜯어볼까? 네. 뜯어봐도 돼요? 과연? 어머나. 2개 들어있다. 근데 이게 왜 과메기야? 그러니까 막 비누 특유의 어떤 화학 냄새는 안 난다. 네. 눈알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무튼 비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땡큐.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야, 꼬리곰탕이 벌써 90회고요. 네. 이동호 대표님이 한 절반 정도 출연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초반 때부터. 아, 그랬었죠. 예. 예, 저희 진짜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는 100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어요. 프로가 오래됐다고 폐지가 되진 않겠죠?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또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그 책 제목은 이제 생명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작가 딸리. 작가 딸리. 예. 프랑스의 석학이잖아요. 프랑스 쪽에 무슨 석학이 있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작가 딸리는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석학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좀 읽히기에는 좀 어려운 책일 수 있다. 좀 어려운 책이다. 아, 예, 근데 예. 사실 이번에 작가 딸리가 굉장히 그 도발적인 책을 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3, 4월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모 병원의 이 과장급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코로나19는 여름이 되면 종식될 것이다 라고 했던 보도도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이어지다가 연말 지나서 사실 2021년까지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은 이제 언제 쓰여진 거냐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여름이 되기 전에 거의 탈고를 했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서문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 시기상조일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진단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생명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 생명경제가 그건 뭐냐. 어떻게든 인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련된 산업들을 다 생명경제라고 이제 작가 딸리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오히려 반대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석유 산업 같은 그 공장, 뭐 옷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과거의 시장이 다시 잘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 한 2020년 5월, 6월까지만 해도 뭔가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좀 없어질 거야. 여름이 되고 좀 날씨가 더워지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가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접어지면서 이 코로나는 오히려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가 딸리 같은 경우는 생명 경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뿌려지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정상적인 사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릴 텐데 2년 안에 없어지는 회사들은 너무나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항공 산업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 쪽으로 빠르게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은 이미 없어진 데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보면 저가 항공사들이잖아요. 네. 작가 딸에는 저가 항공사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거의 못을 박았어요. 얘네들은 없어진다. 실제로 그런 뉴스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렸고 맞아요. 지난 1년 동안. 네네네. 여행사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행 산업이 GDP의 거의 한 뭐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트레비 분수가 그렇게 깨끗한 줄 몰랐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행 산업을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로 진짜 못 돌아가면 막 콘서트에서 떼창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막 사람들이 나중에 먼 훗날 옛날에는 가수가 무대에서 콘서트를 한 걸 했어. 그러면은 팬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어깨 동무도 했대 세상에. 막 그런 무용담처럼 막 들리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좀 더 이제 상황을 좀 짚어보면 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금 그 데이터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공유가 되면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시약을 아예 테스트를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바이러스를 시각화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요? 눈에 보이게. 와 진짜 네. 이건 영화인데. 이거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죠. 거에 4개 생명체가 공격할 때 뭐 뭉게뭉게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과 생명공학자들, 그다음에 공학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모였는데 네. 벌써 이제 하버드 대학과 파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Just One Giant Lab, Just One Giant Lab.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단 하나의 뭐 거대한 뭐 연구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그 거기에 한 6만 명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물건과 뭐 서비스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과 구글이 공동으로 그 위치 추적 개발하는 거는 이미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예. 예를 들면 한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네. 그러면 안드로이드든 애플 iOS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관공서로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아 이거 거짓말도 못하고 살겠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개인정보의 권한은 어디까지 권한이 이 보호가 될 것이냐.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확연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개인정보 주장하기가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렇네요.
그래서 작가 딸리는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 연이어서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 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독재 사회 같은.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의 권한이 있는 그런 정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변하는 게 참 많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따져봅시다. 예, 예. 몇 가지 또 변화가 있는데 그 주거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사회에서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마드리드나 뭐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에서 피해가 많이 컸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자. 그래서 기업도 떠나고 있어요. 우버가 지금 댈러스로 떠났고, 그리고 리프트가 이제 내슈빌로 떠났고, 내슈빌. 그다음에 애플은 오스틴이라고 하는 완전 시골. 예, 오스틴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도 옮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주거지로 옮기기 시작하고, 탈대도시의 경향이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와 오락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진다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있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영화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넷플릭스에서 봐야 되나? 그런 거 다 어디 극장을 안 가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갖고 있는 몇 개 회사들도 30-40% 극장을 아예 폐쇄를 해버렸다. 네. 그런 뉴스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1-2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구. 축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축구 없어진다. 주관중이 없어질까?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많이 기다려지거든요. TV 그냥 근데 관중 없고 그래도 보는 거는 사실 문제 없는데 그래도 없어질까요? 보는 거는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축구 경기 구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입장료 수입이 없잖아. 그죠? 그쵸. 그러면 그 축구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그럼 방송사들에게 구단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집에서 피파 게임을 하는 것과 아니면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어쩌면 작가 딸리는 게임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예요. 왜냐하면 관중들의 환호가 없는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하는 걸 보는 걸 누가 즐거워하겠느냐. 그러면 마이너 구단은 일단 없어질 거고 큰 구단만 남을 텐데 그럼 큰 구단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하면 없어진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우울한 미래가 있는데 조만간에 그러면 2차 팬데믹은 안 오냐? 온다예요. 작가 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또 다른 바이러스는 반드시 나온다. 지구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겨울과 이 가을 또는 다른 계절의 구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1년 내내 독감이 유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독감 같은 경우가 1년 내내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면 변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가능성은 너무 높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간 스스로가 어떤 생명 경제로 전환하는 방법.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의료 산업 말씀드렸는데 의료 산업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대형 건물들은 이런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환기 시스템을 만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도 그러면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들어온 사람들이 밖에서 입고 들어온 이 옷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등등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어떤 세상이 될까 모르겠어요. 무섭다. 그죠? 아니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생각하며 단순히 이제 보내고 있는데 시간을 끝나도 예전만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보니까 더 무섭고 우울하네요, 진짜. 네. 거기에 이제 또 모기도 있는데 네. 원래 모기가 일본 뇌염 뭐 옛날에 뭐 뇌염 모기.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기를 통해서 옮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병이. 현재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한 100만 명에게 도달이 된대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아. 앞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간다 해도 2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살아남는 기업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이제부터는 상상력이에요. 정말. 이게 더 커지면 모든 것을 다 미래학자가 나의 일을 다 예측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력을 갖고 나의 일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집마다 술 마시고 막 게임하는 공간을 만들고 막 그러겠다. 이제 인테리어 네. 하면서 홈트도 아예 운동 홈트방을 공간을 따로 해놓고. 하고 헬스장이 영업을 안 하고 극장도 없어지고 네. 운동 경기장도 없어지고 하면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락 산업, 전체적인 스포츠 산업과 오락 문화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사실 인간으로 하여금 너무나 이 차가운 그 문화 속에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온라인에서는 농담 이런 거 잘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화면 들어가면 그냥 일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일만 얘기하고 딱 끝내야 돼.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뭐 편하죠. 그 회의하기 전에는 장난도 야, 뭐 치고. 어저께 뭐 내가 영화를 봤는데 네. 뭐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야 뭐 요즘에 뭐 데이트 뭐 어떻게 연애 사업은 잘 되냐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그런 게 없어 아예. 그래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너무 경직되고 차가운 문화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것도 작가 딸들도 답이 없어요 사실은. 좀 웃긴 얘기면서도 좀 귀여운 얘기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저희 딸이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네. 아, 그래요? 태어나서 첫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제도권. 근데 1년을 보내고 이제 2학년이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1학년 다니면서 지난 1년간 윤리가 제일 크게 배운 건 뭐야?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야? 했더니 모이면 안 된다는 거. 뭐 그걸 배웠다는 거야, 2년 동안.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얘가 배울 게 얼마나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의 회귀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래는 우울하지만 그에 맞선 준비는 또 우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 책을 한번 네. 읽어봐야겠네요. 네. 우리 두기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뭐 뉴스에서 많이 말은 나오긴 하지만 우리 이동호 대표님 말씀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고 또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치? 네, 근데 마음이 좀 묵직한 그러니까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나도 그냥 예전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정신 듭니다. 똑바로 차리고 예, 정신 붙들어 매시고요. 코로나한테 붙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예, 삽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